유튜버 공들파파님이시죠? 예. 여기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텔레캐스터 개조 관련해서. 예? 텔레캐스터 개조요? 예, 지금 여러 곳에서 텔레 모독죄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냥 픽업 바꾸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잠깐 아니, 아시다시피 텔레는 험버커를 다는 게 불법이거든요. 아니 좀 소리를 바꾸고 싶어서 그런 게 그게 불법이라고요? 예, 딴 건 몰라도 텔레캐스터의 험버커는 좀 위험하거든요. 어쨌든 내일까지 경찰서 출두해 주시고요. 기타도 같이 가져오세요. 압수 대상입니다. 자, 텔레의 변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자,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영상 기록으로 좀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좋아했던 음악, 제가 좋아했던 사운드는 항상 험버커 픽업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좀 있어요. 뭐 싱글 픽업으로도 되게 좋은 음악, 좋은 사운드를 내는 밴드들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일반적으로 험버커 픽업에서 나오는 소리를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썼던 기타도 대부분 험버커 픽업으로 된 기타를 많이 써왔습니다. 사실 근데 텔레에다가 이걸 박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좀 차라리 그냥 험버커 달린 기타를 따로 사서 쓰는 게 낫지요. 이 텔레만의 아이덴티티, 이 특유의 튜잉이라고 코 비음이라 그러죠. 그런 사운드가 잘 나는 그런 특색의 기타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을 수도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악플 전부 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기타리스트들 중에 사운드를 좀 개척하는 좀 프론티어 정신이 있던 분들 몇 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처음에 썼던 기타는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뭐 옵션으로 된 기타가 많이 나오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막 개조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낭만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에디 밴 헤일런의 프랑켄슈타인, 뭐 프랑켄스트레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 에디 밴 헤일런 초창기 사운드의 아주 핵심의 기타거든요. 근데 그 개조의 끝판왕은 제가 볼 때 스티브 모스의 텔레캐스터. 픽업을 많이 단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심지어 브릿지를 깁슨 브릿지를 달아. 따지고 보면 깁슨 레스폴 있잖아요. 레스폴 아저씨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뭐 깁슨 레스폴이라든지 뭐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라든지 텔레캐스터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우주 만물의 기초에 근거해서 제작된 기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취향으로 만들어진 기타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뭐 개조했다고 해서 기타 사운드 역사에 저만의 획을 하나 긁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이 기타에서 좀 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많았어요. 예전에 이런 개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 생각도 떠오르고 해서 이렇게 텔레캐스터에 험버커 픽업 2개를 장착하는 개조를 감행했습니다. 여기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이틀 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긴 아깝다 그래서 영상으로 좀 기록 남겨두는 차원에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피크가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입니다.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피크가드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컨트롤 부대분에 피크가드를 살려놓는 경우가 꽤 많아요.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별도의 금속 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피크가드를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피크가드를 빼봤어요. 근데 피크가드를 뗄 때 굉장히 쫄깃쫄깃하죠. 왜냐면은 이 안에가 어떻게 파져 있는지 모릅니다. 라우팅이 이렇게 다 파져 있는 경우도 있고 픽업마다 파져 있는 경우도 있고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파져 있으면 그 수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피크가드를 빼버리면 여기가 되게 이상해져요. 근데 어쨌든 텔레인데 이거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만 라우팅이 되어 있었다. 이쪽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대지 않은 이만큼 사이즈가 이미 파여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았어요. 제가 드릴로 약간 구멍을 살짝 넓혔습니다. 브릿지. 사실 브릿지도 바꾸는 게 좋아요. 새들 3개짜리. 인토네이션이 좀 문제가 있죠. 항상 이 텔레캐스터는. 괜히 일 키우지 말자. 전 이 정도만 해도 인토네이션 제 귀에는 좋다.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왜냐면 여기 판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냈습니다. 이만큼을 제가 그냥 절단기로 확 그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요 넥 픽업처럼 바디에다가 다이렉트로 스프링을 하나 겹쳐가지고 박아 넣는 방식을 양쪽에다 적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은 문제없이 박혔어요. 근데 이쪽은 저 안에 라우팅된 홀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픽업이 너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를 긴 거를 쓸까 했는데 볼트를 긴 거를 써보니까 픽업이 너무 불안정하게 위에가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깁슨 레스폴의 이거 뭐라 그러죠? 픽업 가드라 그러네. 픽업 마운트 가드라 그러네. 요거 부품을 여기다가 이식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픽업을 어떻게든 박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픽업의 높이, 줄과 픽업 간의 사이 세팅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 값을 찾느라고 가장 오래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크 가드를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붙여서 팬더처럼 피크 가드에다가 픽업을 달까라도 생각해 봤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뭔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 너무 비정상적으로 바디에서 뛰어 올라오는 그런 좀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못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톤 노브를 제가 예전에 절대로 안 쓴다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톤 노브도 잘 쓰면 굉장히 재밌다. 그런데 그거는 집에서 칠 때, 녹음할 때 얘기고, 사실 합주를 하거나 뭐 공연을 하거나, 좀 공연은 거의 안 하지만 그럴 때는 사실 제가 톤 노브까지 컨트롤 하기에는 저의 실력이 안 따라줘요. 최대한 단순하게 컨트롤 해야 돼요. 실수 없이. 볼륨 노브 하나, 그리고 픽업 셀렉터 하나. 픽업 셀렉터도 센터도 없습니다. 2단이요. 예, 아니면 예. 사실 처음 생각은 픽업을 하나만 박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허전하잖아. 그래서 그래, 2개 하자. 요거 혹시나 따라 하시는 분 참조하세요.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작동은 잘 돼요. 근데 작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사실 최근에 기타 줄 높이를 좀 높여서 쓰는 세팅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속주할 것도 아니고, 한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렷또렷하면서 펀치감 있게 빵빵 나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줄 높이를 좀 띄우고 있는데, 이거는 합주할 때, 그리고 언젠가 있을 공연할 때 쓰는 용도라서 줄 높이를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세팅으로 좀 많이 낮췄어요. 이게 던롭 1.13mm 피크인데요. 1번 줄 12플랫 기준으로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살짝 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12플랫 기준 한 1mm 정도 되는 세팅이에요. 줄이 낮다고 모든 게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뭐 이런 어차피 피킹에서 빠르게 긁고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는 사실 줄 낮은 게 편해요. 그런데 밴딩 위주의 플레이 할 때는 오히려 줄이 너무 낮아서 다른 줄이 자꾸 막 이렇게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 그런, 좀 어쨌든 줄이 낮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줄이 낮을 때 연주가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닥치고 기타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기타를 막 고치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던 사운드는 에드 밴 헤일런의 브라운 사운드. 에드 밴 헤일런 1집 위주로 기타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앨범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앨범은 전부 다 반음 낮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